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시사 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무역 마찰에 죽창가가 왜 나오나, 오늘 주제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수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발동된 이후에 그걸 수습하기에도 바쁜 그 시기에 주무부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아프리카로 3개국 순방에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든가 그런 이유로. 근데 이제 아마 이 문제가 생기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여러 번 시도했던 모양인데, 가는 날 그날 이제 통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서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근데 걱정스럽다 그만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산업통상부에서 그러면 외교부 문제가 아니라면 산업통상부 문제인가? 성윤모 통상부 장관, 여러분 이번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언론에 얼굴 나온 거 봤습니까? 산업통상부 소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청와대 안보실의 제2차장 김현종 차장이 지난 10일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서 이제 14일 날 귀국했는데, 가서 장관급 2사람, 또 차관보급 3사람, 백악관 고위 인사 3사람 이런 식으로 만났더니 모두가 이게 한미일 공조에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그게 다 강하게 공감을 표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근데 강하게 공감을 표했든 격하게 공감을 표했든 그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현종 이 차장도 가서 미국 관계자들부터 우리 편을 들어주는, 아니면 이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전혀 받은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미국 그렇게 가 있었는데 성과가 없이 왔습니다 이 말이고. 해리스 주한미 대사 있지 않습니까? 이 해리스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그거는 당사국끼리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간섭할 때도 아니고 개입할 때도 아니고. 미국으로서는 개입할 때 아니겠죠. 미국이 반드시 지금 한국 편을 들 거다. 이건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기면 미국이 저 힘 있는 일본에 좀 참아라.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일본은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는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아주 잘 돼 있을 때입니다.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는 확실한 내 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는 그게 중재하죠. 근데 지금은 미국과 일본 사이는 아주 더할 수 없는 그런 긴밀한 유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절친합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는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어떤 대통령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아주 민족주의자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과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민족주의자다. 민족 자주, 민족 자결, 외세 배격.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이라든지 대미 외교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외교 과정에서 항상 보여본 바가 그거죠. 그것이야말로 민족주의,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꾸고 말하면 미국으로서 볼 때는 좀 난감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이제 다시 동북아 정책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미국 편을 들어야 될 한국의 대통령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빛을 보이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과연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런 나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바 없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또 미국은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국의 말하자면 이른바 중국의 대국 굴기, 이것을 좀 막겠다는 거죠. 하늘 아래 말이죠.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사실 그거거든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미국이, 중국이 미국하고 만약에 같이 어깨를 겨루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저렇게 견제하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하고 이렇게 무역 마찰을 일으킨다고 해서 미국이 하지마 이럴 수는 없죠. 왜? 자기는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심정적으로도 일본 편을 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미국에 가서 중재해달라고 한다고 미국이 선뜻 그래 중재하겠다 이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지금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 무역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미국이 잘못했다 누가 그런다면 그거 참겠습니까? 그럼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을 보고 미국이 참으라 이런다고 해서 일본이 참지 않을 뿐더러 미국이 그렇게 말할 입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지금 처지에 와 있습니다. 청와대가 혼자 독주하는 것 아닙니까? 뭐 외교부도 빠져라, 산업통상부도 빠져라, 우리가 나서겠다, 안보실 중심으로 나섰지만 지금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청와대도 또 이것을 말이에요. 진작에 이걸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일본하고도 긴밀한 협상을 벌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서 미국의 중재를 부탁한다든지 이렇게 뭐 좀 했으면 좋은데 이미 김현종 차장이 갔더니 거기에는 보도가 그렇대요. 이미 일본은 다 이제 훑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정지 작업 다 해놓고 그 뒤늦게 우리가 가니까 미국이 우리말 고제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정적으로도 일본말이 더 귀에 와닿겠죠. 이게 아마추어리즘의 아주 극치입니다, 극치. 이게 외교 정책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그 밑에 유능한 외교 참모를 둬야 될 텐데 대통령도 외교를 모르고 그 밑에 있는 장관도 외교를 모르고 안보실장도 외교를 모르고 이러니 문제가 풀릴 리가 없죠. 예. 그리고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것은 뭐냐면 일본이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작심하고 준비해왔다 이 말이죠. 이번에만은 그냥 안 넘어간다. 뭐 이래서 그런 거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종전부터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세울 양이었으면 그때부터도 벌써 우리가 전략을 세웠어야죠. 대책을. 그래 놓고 일본을 뭐 상대로 해가지고 그 갈등 구조를 형성하든 어떻게든 했어야 될 텐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일본 감정만 긁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 가서 좀 어떻게 중재해 줄 수 없냐 이런 말이나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교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말밖에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때부터 일본의 우리에 대한 뭐 가능한 어떤 보복 조치 이에 대해서 이거 롱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긴 리스트를. 일본은 어떤 거 2번 무슨 품목, 3번 무슨 품목, 긴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었다는데 그건 바꾼 말은 뭡니까? 앞으로도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보복적인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 내가 거기 리스트를 만드는데 1번부터 3번까지 이번에 세 개 품목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자랑하대요. 그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때 대책을 내놨어야죠. 아니 그 무슨 뭐 불난지에 부채질하는 것도 나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 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지. 이런 시간입니까? 누가? 우리가 그럼 이야기되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야기되지. 자기는 정책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내가 그랬지. 그걸 누구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봐서 일본이 우리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비는 너무 허술했다. 이 점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더 문제가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더 정교하게 강구를 해야죠. 대안을 세우고 그야말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 텐데 뭐 일본이 믿고 좋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면 뭐합니까? 일본을 미워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고 성토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거든요. 보셨잖아요.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그 산업통상부 과장 둘이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좀 협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갔는데 일본이 그런 협의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당신들이 왔으니까 나 사무적으로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줄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경제산업성 안에 들어가서 그쪽 카운터파트를 만났더니 그쪽 과장 둘은 와이셔츠 포럼으로 나와 앉아 있고 이쪽에는 정장 차림으로 갔죠. 거기다가 이제 앞에 보도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습니까? 저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수출 문제에 관한 그 사무적 설명회 이렇게 써붙여놨잖아요.
협의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왜 이게 조치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사무적으로 설명해 줄게. 그렇게 박대해서 보낸 겁니다. 일본은 단단히 자기들도 각오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설프게 예사로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조국 수석이 13일 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SBS 그 녹두꽃 이 드라마가 이제 끝나는 걸 보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잊었던 게 생각났다 이러면서 죽창가를 올렸답니다. 죽창가가 뭐냐? 죽창 있잖아요. 대나무창. 옛날에 동학 농민전쟁 때 농민군이 들었던 무기거든요. 그게 녹두꽃은 아시죠? 전봉준 장군의 상징입니다. 그 녹두꽃이란 드라마가 이제 끝났는데 그때 이 죽창가가 나왔다는 거죠. 김남주 작시, 예, 그 죽창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때 이제 동학 농민들은 탐관 오리들한테 대해서 저항한 것도 있고 간섭하러 들어온 일본군에 대한 저항도 되고 외세에 대한 저항도 되고 그렇다고 무슨 왕조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키자는 건 아니었고요. 우리 왕조를 지키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일본하고 이런 갈등 구조가 형성된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올리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전쟁 벌이자는 겁니까? 누구하고 일본하고요? 참 생각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문제는 뭐 고통은 뭐 기업들이 당할 거고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은 정말 민족적인 어떤 의분을 가진 그런 애국자로 그리면 됩니까? 그런 이미지만 주면 됩니까? 아, 우리 대통령 역시 일본에 대해서도 당당한 애족의 화신이다. 그거 보여주려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삼성전자 부회장인 일본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삼성그룹 내 쪽에서는 이 회장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부회장이 가서 어쨌든 이거 요번에 그 세계 품목 이거 급한 불은 끄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왔대요. 정부는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이렇게 뛰어다니고 정부는 대통령부터 그 참모들까지 해가지고 반일 감정이나 부추기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 편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저는. 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동북아 이 안보 정세 아닙니까? 안보 구조 또 정치 안보 구조 이것을 새로 재편하는 건 재편기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예? 옛날에는 북방삼각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에 남쪽에는 남방삼각 어디입니까? 안보 구조가 미국, 일본 그다음 우리가 거기 포함되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포함된 것이라고 미국은 믿지 못할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왜? 한국은 유난히 민족주의자인 대통령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기꺼이 거기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의 안보 맹방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쪽의 그 삼각 안보 이 구도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의 이익을 같이 힘을 합쳐서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국 정부의 태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민족끼리 민족 따라가겠다. 민족 자주, 민족 자결, 외세 배격 이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김정은하고 어떻게 하든 더 친해지려고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거든요. 김정은에 대해서. 걸핏하면 뒤통수 맞아가면서도.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좀 뜨악한 그런 관계를 지금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을 외세로 생각한다는 건지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한다든지 구분이 전혀 안 될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나를 세우고 있죠. 일본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적인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정말 주적이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도요 풀기 어려운데 누가 자꾸 시위를 끄면 누가 불리합니까? 뻔하잖아요. 강약 부동인데 일본이 불리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불리해지겠습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기업주가 아니니까 자신이 삼성그룹 회장도 아니고 자신이 SK 회장도 아니고 LG 회장도 아니니까 그냥 당장 나한테 오는 그 피해는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피해를 당하면 당신들이 당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재벌들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이겁니까? 어떻게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런 식인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일본을 정말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누가 비난을 못합니까? 저도 맨날 비난합니다. 예. 왜? 일본이 그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하면 항상 가슴에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죠. 절대 풀리지 않을.
그렇다고 그걸 계속 가지고 그걸 과시하면 우리가 일본 이길 수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우리의 제과에 대해서 우리가 갚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일본을 앞서는 거죠. 앞지르는 거. 올라서는 거. 그거 이렇게 맨날 감정풀이만 하면 올라서십니까? 이 점에서 죽창가나 부르고, 거기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 감정을 갖고 있냐, 그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우리 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국민들은 덩달아서 지금 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 현명한 정부라면 이렇게 안 하죠. 국민들 걱정 안 시키죠. 미안하지만은 아마추어 정부인데다가 더더구나 책임의식도 없는 정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책임을 다해주는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